네, 재미와 품격을 모두 갖춘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 보피엠 진행을 맡은 임윤선입니다. 매주 함께 해주고 계신 김성환 평론가님 나오셨고요. 네, 그리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수영 시사평론가님이 고향을 가셨다고 해서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영 변호사님입니다. 최수영 아닙니다. 최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라이브 이벤트 오늘도 진행합니다. 생방송 중에서 질문이나 댓글을 남기신 분들 중에서 구독 추첨을 통해서 스타벅스 커피 쿠폰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2년 만에 대국민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여셨습니다. 두 분 10시에 보셨을 텐데 과연 국민의 궁금증이 얼마나 해소되었을지가 궁금합니다. 먼저 총평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점수는 한 85점 정도. 네, B뿔 정도는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뭐 법률가이다 보니까 법적인 측면, 정치적 측면을 나눴을 때 법률적 측면에서는 정답을 말씀드렸다, 하셨다. 하지만 이제 대통령으로서 정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정치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점수보다는 조금 낮죠. 그래서 법률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A0쯤 되지만 정치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 B 마이너 정도 돼서 이렇게 같이 점수를 합쳤을 때 B0 내지 B뿔. 그래서 한 85점 정도. 뭐 나름대로 너무 후합니까? 학교 다닐 때도 B를 별로 못 맞아가지고. 저희 사법연수원 다닐 때 B 뿌리면은 되게 잘 무지하게 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변호사로 왔나 봅니다. 예. 어떻게 보시나요? B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셔가지고 저는 한 C 정도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박한가요? 근데 지난번에 국민들 앞에서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사실은 자기가 얼굴을 처음 드러낸 거잖아요. 총선 참패 이후에. 그때 발언했을 때 국정 방향은 옳다. 기존은 옳다. 이런 입장을 취했단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기자들하고 질의응답하기 전에 일종의 모두 발언 형식으로 국정 기조에 대한 얘기들을 했다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걸 어떻게 바꾸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혹시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 참패하고 난 다음에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 자체를 바꿔야 된다. 이런 국민들의 여론이 있는 건데 기존의 국정 방향은 옳다. 이걸 다시 한번 재확인한 자리였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최상병 특검이나 아니면 이른바 김건희 특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것도 역시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당이 주장하는 건 다 정치공세다. 기존의 입장하고 한 채 벗어나면서 없었던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제일 먼저 눈에 띈 게 맨 처음에 그 전에 이제 20분간 담화 메시지 내놓으실 때 앉은 자리에 The buck stops here? 무슨 뜻이에요? 저 그래서 그거 찾아봤어요. 그게 뭔가 해서요. 뭐 어떤 분은 그게 뭐 더 뻑이란 게 무슨 뭐 사슴을 뻑이라고 하는데 그 사슴이 아니고 아마 요즘 뭐 옛날에 도박 좀 하시고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도박할 때 들어오는 이 표찰 요거 요게 마지막에 나한테 온다. 계속 돌잖아요. 우리 도박할 때는 카지노 가면은. 그렇지만 나한테 끝에 한다. 한마디로 그 말씀은 뭐냐 하면은 모든 책임은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결정된다. 요게 있고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트루먼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대통령으로서의 최종 결정권자로서의 고뇌, 갈등 이런 부분을 책임감 이런 부분의 상징으로 뒀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사실 보통은 이제 소통관에서 말씀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집무실에서 하신 다음에 자리를 옮기셔서 이제 그 기자들과 그 인터뷰하는 장소를 달리했던 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의 그런 고뇌와 책임감, 이런 내용들을, 국민들한테 조금 더 알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나 싶은데, 그러한 의도가 은근슬쩍 드러난 것이 The buck stop here. 그러니까, 최종 의사결정은 여기서 결정됩니다. 그만큼 저희가 고뇌에 찬 결단을 한 것을 좀, 국민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깔린 그런 연출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 반대로 생각하면 굉장히 권위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권위적으로 보이지 않으셨어요? 내가 대빵이야 뭐 이런 내가 결정하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내가 다 그랬어. 국민들은 당신이 그러면은 잘못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잘 봐주세요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비칠 것 같아서 좀 그런데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항상 이제 어떤 결정을 할 때
본인이 결정한다. 이런 무거운 책임감 갖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그동안에 뭐 과거의 대통령들도 그런 책임감 갖고 있지 않았던 대통령은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 정도 무게감은 가져야 되는 건데요. 문제는 대통령이 지나치게 내가 결정한다고 하는 인식이 강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대통령 경로 얘기가 무슨 중요한 결정할 때마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차상명 특검도 사실은 거기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정황이 나오는 거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대통령이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하고 함께 결정하라고 민주주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어요? 혼자 결정하면 그 독재란 말이에요. 근데 윤 대통령은 지나치게 그걸 혼자서 결정을 많이 했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모든 게 본인이 다 결정하던데요. 그렇죠. 그러면 뭐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비판하면 되지. 대통령으로 뽑아놨기 때문에 네. 그런 결단을 그러니까 하는 그런 겁니다. 결단을 하는 데 있어서 윤 대통령이 지난 집권 2년 기간 동안에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자기 사고에 독단적인 어떤 결정들을 했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이번에 민심에서 심판한 거 아닌가요? 그럼 저는 그렇게 잠깐만요. 생각하거든요. 지금 최상병 이야기는 사실 좀 뒤에 가려고 했는데 그래요. 경로 저도 이야기를 뒤에 말씀하셨어요. 얘기하려고 해서 아니, 앞에서 아니, 하려고. 아니, 아니, 갖고 오세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얘기해야 돼요. 네. 경로 이야기를 한 김에 그럼 최상병 이야기 바로 가는데 그 경로에 대해서 기재가 질의를 했고 맞아요. 대통령께서는 그 경로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다는 취지로 그렇죠. 답변을 하셨어요. 설명 좀 맞습니다. 해주시겠어요? 경로는 네.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면은 사단장이 나만 할 사람이 있냐 이거에 대한 경로가 아니고 어쨌든 안타깝지만 이미 돌아가신 분을 수색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인명 손실이 나게 하는 그런 어떤 무리한 수색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또 최종 결정 어떻게 보면 국정 최종 결정권자로서의 고뇌 안타까움을 그렇게 하면 어떡하느냐. 어쨌든 수색함에 있어서도 인명 손실이 나지 않도록 하라. 특히 이제 어떤 구조를 한다거나 하는 분들, 그런 업무에 있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생명을 최종 가장 우선으로 해라라는 그런 지침을 내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한 단계 와전되면서 마치 최종 어떤 수사했는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그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상을 아니 이것까지 넣으면 되느냐 이런 식으로 했다는 식으로 지금 말이 바뀌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맥락상 그렇기 때문에 뭐 임 변호사님도 앵커님도 얘기하시겠지만 우리 증거법의 핵심이 뭡니까? 전문 증거는 증거가 아니다. 아까 영어가 나왔는데 hearsay evidence is no evidence. 맞지 않습니까? 시카고 발음이에요. 네, 뒤에 뒷부분만 조금 알아들었습니다. No evidence까지. 영어로 증거는 증거가 아니란 게 그런 겁니다. 경로했다. 민주당이 계속 하는데 그 경로가 그게 아니었다고 대통령이 오늘 밝힌 사실은 겁니다. 전문도 아니고 전전문이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제전문이라고 하죠. 예. 그러네요. 제가 그거 졸업한 지 오래돼서 제전문이었어요. 왜냐하면 박정훈 대령이 듣기로는 박정훈 대령이 사단장으로부터 들었는데 김기한 사령관. 사령관으로 들었는데 사령관 말로는 국방관 장관 말씀이 국방부 장관 말씀이 대통령께서 경로하셨다는 말이었고 근데 정작 당사자께서 오늘 나오셔서 내 경로는 그 경로가 아니었다. 내가 사람 넣어라 빨아가지고 화를 냈겠느냐. 왜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를 했느냐에 대한 그게 굉장히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원진술자의 진술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렇기 때문에 박 단장의 박수사단 박 대령의 진술은 법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증거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게 법률가의 한계인 거예요. 법률가의 한계가 아니고 정치가들의 한계인 거예요. 그거를 이제 법적으로도 분명히 그런 것인데 그것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면 그렇다고 하면 왜 지금 어디에요? 이화영 진술했던 것은 왜 자꾸 그렇게 바뀌냐고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 꺼내지 말고요. 그러니까 본질에 대해서 답변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윤 대통령은 그럼 왜 대통령실이 거기에 개입했는지 그 정황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왜 대통령실이 다 드러났어요? 정황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유재현 법무관리관하고 이시영 공직기관 비서관이 통화를 했고 통화할 때 군 사법체계에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보고를 올려라라고 얘기했다고 하는 게 바로 지금 오늘 나온 보도이기도 해요. 왜 그럼 하필은 그 시점에서 그런 얘기를 했느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통화 기록은 이미 다 드러났기 때문에 무슨 내용들을 통화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수사하면 될 건데 그러니까 차상병과 관련해서 했던 거는 군 수사단이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를 해서
범죄 인지 보고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고 거기에서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인지를 기초조사를 한 다음에 경찰로 사건을 이첩하는 거잖아요. 이첩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대통령한테 기자가 질문했을 때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윤 대통령은 뭐라 그랬냐면은 거기에 대면봉사 나간 그 최상병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가슴 아프고 그 국방부 장관한테 당신 왜 그렇게 해서 사병이 숨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질책했다.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전혀 다른 누가 그거 안타깝다고 얘기하고 국방부 장관한테 그 사건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질책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장황하게 늘어놓고 난 다음에 경찰하고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으니 수사 결과 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렇게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먼저 특검 요청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김평론가님 맞는 사실 거 아니에요? 제가 이맹커님 여기에 특종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네. 특종은 아니지 네. 사실은 네. 우리 여의도 구독자 많이 좀 예. 오게. 사실은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이슈는 참 조심스럽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업무상 얘기하는 건 제가 안 하려고 하는 건데요. 사실은 제가 국방부 군수사심의회 위원입니다. 예. 사실은 제가 그 기록을 다 봤습니다. 네. 근데 왜 폭로 안 해요? 폭로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예. 제가 제 업무상 했던 거는 제가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록을 다 보셨군요. 예, 관련 때문에 기록을. 그렇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 본 적 있습니까? 기록은 벌써 지금 얘기하시는 일치니까 지금 못 보는 얘기하시는 거죠. 거하고 사뭇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달라요? 그러니까 본질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엉뚱한 얘기를 답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김성환 평론가님은 그걸 자꾸 엉뚱한 거라고 하는데 일단 그 텍스트를 잘 읽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네. 뭐냐 하면은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홍수가 나서 우리나라 국민이 사망한 것도 그래서 시체를 못 찾고 그 수색을 하게 된 그 상황도 안타깝고 거기다가 정말 색대 같은 어떻게 보면 갈 길이 구발리 같은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참 3대 독장가 그런 분이 죽은 것은 저 또한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 아들을 둔 사람으로서 안타깝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사망한 사람의 사체를 발견하기 위한 수색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수사를 했느냐. 왜 거기서 또 인명이 어떻게 보면 사고가 발생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화를 낼 수가 있는 그 맥락을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런데 그거를 왜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느냐. 그게 질문에 대한 답인 거예요. 그게 무슨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그런데 이제 잠깐만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또 한 가지, 잠깐만.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럼 누구 말이 맞느냐. 이런 그 어떤 그 실체적인 어떤 그 진실을 가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마치 박대령의 말은 100% 맞고 신범철 차관이나 아니면은 그 관련되는 무슨 그 관리관이죠. 말은 하나도 안 맞다는 걸 전제로 얘기하는데 하나 딱 두고 봅시다. 박대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해병대 사령관이 자기한테 뭐라고 했다고 합니까? 그날 신범천 법무부 차관이 이거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해서 문자를 보냈고 그 문자를 자기한테 보여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라라고 했다고 얘기를 해서 그런 보도가 나오니까 신범철 차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는 절대 그런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낸 적이 없다. 자기가 업무용으로 쓰는 것은 포렌직을 해도 나오질 않는다. 하지만 통신했다는 사실 자체는 다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밝히겠다라고 했고 실제 통신 내역 조회에서 봤더니만 그런 문자 주고받은 거 있었습니까? 없었죠. 보여줬다고 하는데 뭐가 왔어야 보여주지. 그렇다는 점에서도 어떻게 보면 박대령의 말에 신빙성이 있는지 저는 이렇게 객관적인 물증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것이다. 추측을 전문을 넘어서 제전문 증거를 가지고 와서 그게 사실이냐 얘기하는 것은 그건 언어 도란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굉장히 예민하게 죄송합니다. 받아들이시니까 네. 제가 얘기한 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제가 왜 대통령이 엉뚱한 얘기를 했다고 말씀드렸는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굳이 답변이라고 간주를 한다면 대통령의 경로라고 하는 거는 왜 사병이 그런 수색 중에 숨지게 만들었느냐라고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고 하는 게 나의 경로다. 이게 연결되는 골이 딱 하나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안타깝고 뭐 하고 하는 것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최상병 특검의 핵심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고요. 그러면 한 번 더 물어야죠. 기자가 바보 아니야? 그러면 기자회견을 한 번 몇 차례 나눠가지고 좀 하든가. 질문을 못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라고 하는 거는 내가 경로한 건 그거요. 라고 그렇죠. 국민한테 그 말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거는 그 사안에 원래 수사 기록이 뭐 이첩된 게 다시 가지고 온다거나 아니면은 그 사이에 지금 뭐 박 대령이 주장하는 것도 있고 주장이 지금 엇갈린다고 하시니 뭐 엇갈리는 부분까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어찌됐든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이 나서서 여러 가지 연락을 주고받고 하는 과정들은 드러났던 거 아니에요. 이미 통신 기록으로. 그러니까 왜 그러면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이 그렇게 안타까운 사병이 죽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수사단이 수사를 하면 그러면 수사단이 수사한 결과에 대해서 그냥 해라, 조치를 취해라 라고 얘기하면 될 걸 왜 대통령실하고 국가안보실까지 나서가지고 전부 다 확인하는 작업을 했느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특검이 그리고 했으면 좋겠다고 보는데 공수처가 수사하겠죠. 근데 그것도 수사단이 보면 알겠지. 수사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그러니까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법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바꿨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바꾼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군 의문사 사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사 법원법을 바꿔가지고 관할을 일반 법원에서 수사를 어떻게 보면 재판을 하고 그 재판의 전제로 수사는 일반 경찰, 그러니까 관할로서는 안동에 있는 경북지방경찰청에서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법대로 하면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박 대령이 그 사건 수사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수사를 어느 정도 수사를 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수사를 해서 어느 정도 누구누구를 조사한 다음에 그 조사했던 기본적인 피의자 신문 내지 참고인 조서만 해서 넘길 것이냐. 아니면은 거기에 해서 딱 봤더니만 이거 해병대 사령관까지 아니면은 해병대 해당 부분의 사단장까지 아니면은 실무에 있는 대대장까지는 책임져야 된다. 그런 수사 의견서는 그거 그대로 보내면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거기에서 이까지 보냈는데 경찰이 수사해 봤더니만 요건 요거밖에 안 되네. 그러면은 경찰이 사건 조작했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 내에서는 기초적인 조사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되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사건이 내부적으로 발생했으니까 초동 수사하는 게 중요하니까. 사실 문재인 법대로라고 한다면은 하자마자 경찰이 그냥 웃을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 잠깐만요. 너무 많이 들어간 이 얘기 정리하고서요. 오늘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제대로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 기자회견과 연결해서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로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아 하니 윤석열 대통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줬단 말이에요. 마치 대통령이 왜 거기에 사단장이 들어가느냐라는 거에 경로하여 마치 수사에 개입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것이 특검의 명분으로서 작용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해명을 하셨습니다. 내 경로는 그 경로가 아니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오늘의 해명이 특검법에 대하여 받지 못하시고 계속해서 제2 요구를 하시는 거에 대해 어느 정도 타당성을 부여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해명이 안 됐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 말씀으로 다 해결됐죠. 어느 정도 해명이 됐다? 왜냐하면은 전문 진술은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것도 전문도 아니고 재전문 돼 있는 걸 가지고 지금 계속 특검하자고 하는데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제 말 좀 믿어주세요라고 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애둘러 말했지만 제가 화를 냈는 것은 왜 그렇게 무리하는 수색을 했느냐에 대한 질책인 것이지 나중에 그게 이제 수사했는 결과가 나오는데 왜 이것까지 넣었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은 이 최상병 특검에 있어서의 어떤 단초가 됐던 부분에 대한 어떤 의문을 해소했는 부분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이 문재인 대통령 때의 검수완박의 일환으로서 했던 군 사건의 일반 경찰의 관할로 넘긴 첫 사건이다 보니까 우왕좌왕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 그런 어떤 고의가 아닌 과실적인 어떤 상황을 굳이 정치적으로 끌고 간다는 것은 그거는 비극을 정치화한다라는 비난에서 자유롭게 어렸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논쟁이 너무 뜨거우니까요. 좀 식혔으면 좋겠는데요. 물 좀 먹죠. 저희 사회자 입장에서는 뭐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군사법원법 개정한 거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 사망 사건이나 이런 게 조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고요. 근데 그런 경우에 군 내에 군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이제 사단장이든 아니면 뭐 군단장이든 이런 사람들이 사실 사건 기록을 그냥 다 거의 뭐랄까 군 검찰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러니까 그런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군이 아니라 경찰이 한테 군에서 수사 기록을 이첩하도록 해서 경찰이 혐의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하자 뭐 이런 취지를 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구타를 한다거나 뭐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이제 군 경찰로 넘어가도록 일반 경찰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그런데 군에서 그러면 이런 혐의와 관련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거나 아니면은 기초조사를 전혀 안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범죄인지 통보서를 보내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군사범법에. 범죄인지 근거가 되는 변사 수사 기록을 범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로 넘기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범죄인지 통보를 하기 위해서는 누가 어떤 혐의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기초조사를 한 것은 무엇인지를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게 사건을 경찰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애초에 8명이 혐의자로 들어갔는데 사단장이나 사람들 쫙 빼고 2명만 지금 들어가도록 했다는 거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죄송합니다만. 아니 죄송합니다. 그걸 그 얘기 하면은 대통령의 해명이 저는 1시간 동안 다 얘기합니다. 적절 해명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저하고 논쟁하려고 하면은 아니, 좀 그러니까. 힘드실 거예요. 앞에서 굉장히 장황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서 그렇게 됐다는 거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리고 특검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만 예를 들 거예요. 드루킹 특검이 검찰이 수사 중에 넘어갔나요? 갑자기 드루킹 아닌가요? 특검이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특검으로 넘어가는 것이 윤 대통령의 논리는 그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 보고 미진하면 도입하는 게 특검이고 특검은 여야 합의를 통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잖아요. 두 가지 논리인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이전에 드루킹 특검이든 다른 특검도 마찬가지예요. 수사기관이 수사 중에 수사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미진해서 특검으로 갔습니까? 수사 중에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걸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미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야 합의가 나중에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특검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과거 13차례 특검이 있었는데요. 특검이라고 하는 건 집권 여당이나 대통령 측근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일반 수사기관이 부담스러워서 수사하기 어렵거나 이럴 때 공정하게 수사하기 어렵고 할 때 그럴 때 특검을 도입하는 건데 이 특검이 여야 합의가 됐다는 의미는 야당이 밀어붙인 측면도 있지만 여당이 국민적 의혹을 풀어주기 위해서 수용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야 합의라고 하는 전제는 여당이 수용을 했다는 뜻이에요. 곧. 근데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국민의힘은 그러면 우리 동의 안 해. 이러면 특검 못 가는 거지.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그렇지 해명에 않습니까? 큰 도움이 안 됐다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보이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명품백에 대한 얘기. 지난 2월 7일보다 상당히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과란 키워드가 들어갔어요. 예. 유감이 사과. 아니라. 유감이 아니고 아쉽다가 아니고 네. 사과란 말씀을 직접 대통령께서 했다는 말씀을 보면은 예전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고민을 하셨고 국민들의 어떤 마음을 좀 어떻게 보면 나도 사실 받고 싶잖아요. 그렇지만 아무나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솔직히 빈정상하잖아요. 그렇게 받으면 되나요? 안 되죠. 되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부인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 현명치 못한 처신이라고 처신에 대해서 표현하셨습니다. 현명치 못한 처신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어땠습니까? 사모님이 뇌물 받은 것에 대해서 조사받으러 들어갈 때 기자들이 물으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면목 없는 일이죠. 아주 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버스 타고 올라가시기 전에.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조광지처 버리란 말씀입니까?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런 모습과 대비를 한다고 하면은 사실 이런 모습을 조금 더 일찍 죄송합니다. 아니, 그거는 두 가지 사안을 다른 섞어가지고 얘기하는 장인어른 사건과 섞여서 그런 식으로 어떤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부인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은 면목은 없지만 하여튼 여러 면목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보면 내 조광지처를 버려야 됩니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 정도에 있어가지고 어떤 사과하고
국민들의 현명하지 못했다는 처신 이런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은 그 이번에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의지를 명확하게 보인 것이다. 다만 지금 그 최근에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하겠다. 검사를 3명씩이나 더 보강을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네. 막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또 무슨 가이드라인 줬다고 할지 모르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참 조심스럽습니다라고 하면서 검찰에서 상세하게 철저하게 조사를 할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요. 결국은 그 또한 이제는 공은 우리가 테니스를 해서 서브를 이제 검찰로 넘겼다라고 네. 보이는데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를 한다고 하면은 그 결과 그래도 이거는 안 되네. 근데 그 결과 알고 봤더니만 서울의 소리 뒤에 뭔가 어떤 정치적 세력이 있었네. 이러면은 전 그거 특검해야 된다고. 근데 좀 뜬금없지만요. 법조 선배가 오셨으니까 예. 여쭤보겠습니다. 그 법이 지금 딱히 어떤 법에 그러니까요. 그 수사를 진행을 할 텐데 뭐 그래서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인데 어떤 법을 그렇기 때문에 좀 솔직히 저는 예. 이게 특검이 뭡니까? 그냥 사회를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려고 하는데 예. 제가 법을 몰라서 그런가 예. 이게 형법이 적용되나 특가법이 적용되나 아니면 아니, 기명란법이 되나 뭐 암만 적용을 도이치모터스는 해봐도 그래도 뭐 적용할 법이라 예. 했는데 이 디올백은 적용할 법이 솔직히 없어요. 많지가 않아서 이게 그러니까요. 참, 그러니까 예. 사실 지금 특검법이란 것이 네. 도이치모터스 특검법, 예. 국민의힘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 왜 수사를 안 하고 있냐, 네. 왜 안 부르냐 하는데 못 불러요. 왜냐? 김건희 여사 건은 대통령하고 결혼도 하기 전에 대통령하고 남남일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아. 그게 공소시효가 이미 다 지났단 말이에요. 다만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회장이 이게 짬짬이해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기소가 됐는데 예. 이게 또 일정부는 다 무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러는데 그게 만약에 권오수 회장이 유죄가 나오면은 이른바 공범일 경우에 공소시효가 이게 계속 연장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검찰로서는 이게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은 그냥 공소권 없으면 끝나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이게 재판에 넘겨진 게 유죄가 되면은 그러면 공범에 대한 기소로 공소시효가 정지됐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관련된 그때 뭐 공소시효 정지. 예, 네. 관련되는 사람도 추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지금은 법적으로 봤을 때 수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정치적으로 왜 안 하냐 이렇게 해버리면은 우리나라 법은 뭐 무슨 핫바지입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사과가 마음에 드시는지 아니, 아니면 여전히 이게 특검법은 일반 고집불통이다 TV에 나와가지고 예. 할 때랑 그런 논리들을 계속 들었으니까 아마 지금 구독자분들도 다 이런 기본적인 논리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그러니까 반복하듯이 얘기를 해버리면 또 논쟁이 격화되니까 그걸 빼고 얘기하면요. 저를 좀 설득 좀 해주세요. 그냥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윤 대통령이 지난 KBS 대담 때 이런 입장을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했고요. 저도 마찬가지. 처음으로 사과라는 표현을 집권 이후에 아, 그건 의미 있다 보시는군요. 예, 처음으로 사과라는 표현을 쓴 거잖아요. 우리가 대통령이 사과라는 단어를 듣기에 이렇게 힘드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굽히긴 좀 쉽지 않은 자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미리 밝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요. 공감합니다. 예. 둘째로는 그 과정에 대한 얘기들을 대통령이 조금 더 상세하게 밝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오늘 보수신문들도 다 사설로 뭐 며칠 사이에 계속 쓰고 있는 부분이 그거예요. 왜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지, 그 가방은 어디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뭐 궁금증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궁금증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를 안 그러네요. 했잖아요. 가방은 어디 있는지. 계속 아니, 물었었어야 되는 기자들 정말 바보 같아, 진짜. 아니, 근데 제 질문이 안 되니까 물으면은 시간이 너무 짧아서. 거기서 물으면은요, 머리끄댕이 잡혀요. 지금 다른 기자들이 잡히더라도 해야죠. 잡히더라도 해야죠. 그게 기자 아닙니까? 우리나라 정치부 기자들이 유독 점잖은 사람들이 가잖아요. 에이. 엘리트들이 가기 때문에 아이. 핵이 격을 지켜요. 국민하고 좀 더 소통하겠다며요. 네. 대통령이 미리 그냥 먼저 밝히면 더 좋잖아요. 기자가 질문을 좀 덜 했다 하더라도. 근데 어찌됐든 궁금증은 여전히 남게 얘기한 부분은 좀 아쉽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생각을 해보면 현명치 못한 처신이었고 사과드립니다 하는데 그래서 그 백은 어디 있습니까? 그 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스타 되겠다. 다음번 민주당 공천받겠는데요. 그 백은 어디 결국, 있습니까? 저는 그걸 지켜보면서 좀 기자 정신이 조금
좀 더 투철했으면 하는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도 경로했다는데 하니까 다시 뭐 윤 대통령 얘기하면 아니 그 경로 말고 딴 경로는 없었습니까? 이렇게 뭐 한 번 더 물을 수도 있잖아요. 왜 대통령실 다른데 안보실이나 네. 정치권 비서관실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윤 대통령을 탓할 게 아니고 네. 참 기자 정신을 우리가 탓해야 될 것 같아서 저도 좀 답답합니다. 그때 이번 기자들도 최수영 엄청 억울할 평론가님이 거예요. 계셨으면은 네. 왜 기자들이 재질문을 할 수 없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솔직히 또만 하기로 신신당부를 다 드리고 그런 근데 말씀해 사실은 주셨을 텐데. 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네. 우리 김 대변인이 네. 상당히 노련하시더라고요. 네. 넥스트 다음 뭐 이러시더라고요. 아마 윤 대통령께서 아유 이쁜 거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잠깐 저 뒤에 질문도- 누구시더라 안 보이시는데 그러니까 진짜 안 정했다 써서 질문도 자주 해봐야 맞아요. 질문한 요령을 터득하는데 그래서- 대통령한테 질문을 너무 못 해봐가지고 기자들이 맞아요. 아니 근데 옛날에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이 뭐 무슨 21개월 만에 했다고 하는데 그 사실 잘못된 거예요. 도스태핑 했잖아요. 도스태핑 한 건 한 번도 회수로 안 쳐요. 도스태핑 하고 했는 걸로 치면은 대한민국 모든 대통령 통틀어가지고 기자들과 가장 많이 소통을 했을 겁니다. 근데 변호사님은 죄송합니다만은 완전히 서울 말투를 쓰진 않으시잖아요. 갱상도제. 예, 근데 영어 발음이 좋으세요. 아, 그게 아니 디크레이션이. 그거하고 뭔 상관 있어요. 영어가 그런가요? 그게 그래도 뭐 아니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도어스태핑 사실은 도어스태핑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는 가장 근거가 된 거잖아요. 예. 제왕도 대통령 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럼 다시 물러 그냥 청와대로 이번에 또 앞으로 가셔. 국민들하고 내지는 어디지? 특히 언론하고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질문 하실 더 것 많이 같아요. 받았으면 예. 좋겠고. 아니 어쨌든 기자들은 조금 억울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자들이 말린 겁니까? 그래가지고 오늘 중앙일보에 그 칼럼을 썼어요. 중앙일보가. 맞습니다. 그 칼럼 써가지고 질문 짧게 하고 대통령한테 짧은 답변을 끌어내고 네. 그리고 이 기자회견을 질문 받을 때도 분야별로 나누지 말라고. 분야별로 나누면은 질문이 굉장히 이렇게 협소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외교 문제나 나오니까 전부 외신 기자들한테만 질문 기회 주는 거야. 그 발음 좋던 한 분은 의도적으로. 뭐 로이터, 한 분은 또 뭐 BBC. BBC에서. 그리고 경제 문제 나오면 전부 경제지 기자들한테만 질문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국정이 정치만 있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자회견 시간이 질의응답 시간이 1시간씩 되고 뭐 하는 데까지 끝까지 또 한번 하면 합시다. 되잖아요. 또 뭐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구분을 줘가지고 질문 기회를 주니까 아마 기자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했을 거예요. 더 할 게 많았는데 대변인 시간이 얘기가 짧아가지고 못했다고 한 시간 하기로 했는데 예. 정치 질문만 사실 거의 30분이 되니까 이 정도에서 이제 그럼 외교 안보로 정리를 했죠. 넘어갑시다 하면서 갑자기 요거가 왜 내가 나오더라고요. 기자를 옹호하고 있지? 그런데 약간 인상적이었던 건 단 한 번도 뭐 이렇게 A4 용지 같은 걸 보지 않으시더라고요. 예, 예, 예. 그 부분은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차별화를 하시는 게 또 이렇게 소환되는 문재인 대통령인데요.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게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에서는 30분 동안 정치 질문 나오면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제발 정책 얘기도 해줘. 제발 경제 얘기도 해줬어 했는데도 결국은 맨 마지막까지 한동훈 위원장과는 사이가 어떤가요? 그거잖아요. 결국엔 맨 마지막까지. 네. 그런데 저희도 여쭤보렵니다. 오케이. 네. 한동훈 위원장 질문이 나오자 약간 표정이 서먹 어색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글쎄요, 대통령 속마음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온 얘기는 뭐, 이번 총선 참패 원인도 한동훈 위원장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고 막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실제로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국민 앞에서 오늘 보여준 모습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아서, 이게 진짜 속마음이 뭔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굳이 뭐 기존에 이제 보도가 보수신문에서 나온 걸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제 인식이 만들어졌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면 대통령은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국민 앞에 한동훈 위원장 앞으로 이제 정치를 계속 할 사람이니까 뭐 그거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대통령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거 어쩔 수 없어. 어떤 마음일 거라 어쩔 수 생각되시나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네. 정치인이 정치적인 발언하는데 뭐가 문제죠? 아니, 그거는 대통령실이 공개 석상에서 예. 밝히는 거니까 대통령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기는 어렵지만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기자가 질문했잖아요. 사퇴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도 쓱 하고 싹 피해갔더라고요. 뭐라고 사실은. 답변하셨죠?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전부 다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세 명이서 만난 비서실장, 자리에서 위원장, 그래서 얘기를 했고 원내대표. 네. 사퇴하라고 요구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정치 앞으로 할 사람이니까 계속 잘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이제부터 정치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뭐, 얘기하는 솔직히 거죠.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이 선거 기간 이제 선거 운동을 하고 한창 하고 있는 와중인데 나 비대위원장 그만두라고 얘기했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사태가 확 커진 거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오해를 한 거네 그러면. 근데 저는 노래 참 좋아하는 게 있는데 지나간 것은 뭐 다 지나간 잊고 살자는 것은. 얘기인가? 네,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당대표로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요. 누구는 하루하루 지날수록 1%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너 나가라고 했다고 얘기하겠어요? 그렇지 못하죠. 못하죠.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헷갈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속마음하고 뭐가 우리는 다른지. 그게 경상도 아니고 정치인의 말 아닙니까? 알쏭달쏭, 어떤 느낌이 갸우뚱갸우뚱. 들었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동훈 위원장 앞으로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는 표정에서 헤어진 전 여친에 대한 안부에 답변하는 느낌이었어요. 약간 그럼 이미 헤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이 그 헤어- 느낌이 있다는 아니 거예요? 또 연락은 주고받을 수 있죠. 아니, 뭐 헤어진. 연락 주고받고 밥도 같이 안 먹는데 뭐 지금. 그래도 예. 언제든 연락 와라. 나는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네. 얼마 전에 전효 전 국민의힘 한나라당 국회의원께서 자기가 아는 것만 해도 3번 정도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같이 식사를 했으면 3번이나. 근데 좋겠다라고 다 거절했다고? 얘기했다고 그 또한 전문 전문 증거여서 증거를 믿을 수 없어.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전체적인 그런 맥락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어떻게든 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의 어떤 화해를 하기를 좀 메시지를 보내시는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총선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느낀 그런 서운함이나 윤 대통령에 대한 서운함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덜 풀린 것이 아닌가. 저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만 전체적인 어떤 그 흐름을 봤을 때는 계속 여기서는 우리 사실 대통령이 뻐꾸기를- 뵙자고 하는데 노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안 된다. 그거는 정말 예의가 아니다. 아무리 건강이 안 좋다라는 이른바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칭병하고 뭐 그냥 한양에서 그냥 뭐 경상도 그 안동까지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메롱하면서 안 오시고 하는데 이제는 지금은 비상사태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참패를 하면서 물론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만나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책임 내지는 타격을 입은 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좀 이쯤 되면은 한번 가셔가지고, 8월 전대설이 솔솔 나오잖아요. 만약 윤 대통령을 만난다면 그런 8월 전대에 등판할 거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네. 만나야죠. 아. 점점 늦게 만날수록 네. 아니, 난 놔두고 왜 한동훈만 만나?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다른 경쟁자로부터. 네. 그런 거를 생각을 했어라도 총선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시점, 그리고 전대로부터. 그 전당대회로부터 그리 가까우지 아니한 시점에 만나는 것이 서로 간의 부담이 적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쯤 최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본인 집 근처에 전화하면서 이제 편안한 복장으로 다니는 모습 보면은 그 정도면은 용산까지 차 타고 가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회복되신 것 같아요. 그 정도면은 아니면은 서초동에 있는 아크로비스타 우리 윤 대통령 댁에서 그냥 자기는 이게 제로 콜라 들고 가고 우리 윤 대통령은 근데 이게 그 집 아직 두고 있어요? 있죠. 나왔잖아요. 비어 있죠. 누구 전세도 월세도 안 주고. 거기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비추어가지고는, 아마 저뿐만 아니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두 분의 어떤 화해를 바라고 또 너무 늦으면은 괜히 전당대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억측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이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우리 밥 먹는 모습, 동영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모든 게 정치행위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곧 정치행위가 되겠죠. 그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테니까. 근데 한동훈은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데요. 네.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하고 밥을 안 먹었다. 이것도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대통령하고 선을 긋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선 참패 이후에 사실 좀 외국 나갈 가능성이 제일 높았다고 봤어요. 네. 왜냐하면 가까운 분이 조언을 구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 분 얘기를 직접 제가 듣기도 했고, 그런 조언을 했을 때 그렇게 이미 그 외국 대학에까지 뭔가를 해서 받았다, 뭔가를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좀 들은 적이 있어서. 고등학교예요? 네? 아니, 그래가지고 뭐 구체적으로 미국의 대학까지 네. 거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행보를 보니까 그냥 다 여기 눌러 앉겠어. 그리고 나는 여기 피하지 않겠어. 어떤 거라도. 그러니까 나한테 책임이 오면 그걸 감당하겠어라고 하는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분간은 그냥 아무런 반응 보이지 않을 줄 알았는데, SNS에서 뭐 배신 나오니 그냥 배신 따박따박 그냥 배신할 수 있는 용기는 뭐 국민 막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직자들하고도 만나고 밥도 같이 먹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김은국 가수한테도 이제 전화도 하고. 그러니까요. 예. 오로지 대통령하고만 소통을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몰라요. 드는데. 책이 따봉 주고받을지. 근데 우리 그러잖아요. 대통령은 자기 밑에 있는 대통령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또 다음 대통령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대통령을 못 나오게 할 수는 있는 안 권한이 되게 할 있다고 수는 그래요. 있다. 안 되긴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 오늘 공개석상에서 한 발언으로 보면 내가 안 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걸 천명한 정도라고 인식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지켰으면 좋겠다. 뭐 오늘 지킨다까지는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더 건드리지 말고, 그걸 또 뭘 대통령으로서 나는 계속 싫어하니까 이렇게 꼬롬하게 막 뭐 하고 이거 하지 말고 그냥 두면 된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계속 얘기 나왔던 게 수직적인 당정관계 얘기 나왔잖아요. 국민의힘이 역동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제 총선 참패 원인도 분석하고 바뀌어 나가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자꾸 거기 끼어들고 이거 이제 하지 말라. 한동훈 위원장 제가 볼 때는 점점점 전당대회 늦춰질수록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봐요. 8월에 그럼 등장하실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네. 봐요. 처음엔 안 그럴 거라고 저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사람의 행동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난 포기하지 않아. 난 피하지 않겠어. 끝까지 갈 거야.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전당대회 때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지방선거 공천까지 이제 관여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자기 사람, 자기 세력을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또 자기 지금 최대 세력이 원 외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원의 세력이 지금 한동훈 위원장한테 제일 지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위드훈이 쪽에서 점점 더 많은 지지가 오고 있는 4만 명이 상황이니까. 넘는다고. 그래도 그러니까- 4만밖에 안 돼. 저기 야, 구독자가 지금 우리 4만만 돼도 정말 이게 소고기 회식할 거예요. 4만이면 세상을 뒤집을 수도 있어요. 꿈이 숫자다 4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재명 뭐 유튜버가 100만이랬는데. 왜 자꾸 이재명 비교하고 민주당하고 아니 비교를 해? 시작을 몇십 년 전에 한 사람이라 몇 그러니까 개월 전에 한 사람이라 어떻게 낫겠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국민의힘은 또 한 번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는, 그게 제일 큰 지상 목표란 지상 말이에요. 목표죠. 네. 그러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윤 대통령이 조금 더 고립되거나 조금 더 쓴소리를 듣거나 좀 소통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당하고 소통도 무지무지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면 그런 자세를 대통령이 취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좀 그러길 바란다. 이런 말을 그런 하고 점에서 네. 오늘 아까 정치 다른 것은 뭐 B-지만 그 점에 아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답은 A0에 가깝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 당대표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기자회견 이야기는 마무리를 짓고 막 속보르던 원내대표 이야기로 가려 하는데 벌써 나왔어요? 예, 마지막으로 잠깐 정리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기조는 유지하되 나는 앞으로는 소통은 하겠습니다. 하지만 내 기조는 변치 않습니다. 정도가 기자회견의 요약인 것 같은데 괜찮다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 민주당이 자꾸 이번 총선의 민심이 어떤 국정 기조를 전환하라라고 하는데, 그거는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일방적 주장이다. 네. 국민은 문재인을 심판하고 윤석열을 선택한 것은 5년 만에 정권 교체한 그 취지는 문재인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에서의 지나친 종북, 친북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한미동맹, 그걸 확장해서 한일동맹을 어떻게 보면 신냉전 상황 속에서 그런 방향 전환을 하는 그런 명령이었고,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도 말이 마찰을 끈다는
어이없이 말도 안 되는 소득주도 성장, 그로 인한 실업률 대참사, 그리고 또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그 대참극, 이런 부분을 공급 확대 정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민간주도 어떻게 보면 방식으로. 민간주도 성장으로 해서 네. 하라는 국민의 명령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공약을 해서 뽑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2년 뒤에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평가가 아닌, 대통령 자체에 대한 평가가 아닌 어떤 총선에 있어서의 어떤 그 여소야대가 심화됐다. 뭐 심화된 것도 아니지, 숫자로 보면. 그렇게 했다고 해서 국정 기조를 변경하라. 그거는 정권을 내놔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인 거죠. 공약을 반하는 그렇죠. 것보다. 오히려 네. 이번에 어떤 회초리를 든 것은, 몽둥이가 아니고 회초리를 들었다고 좀 표현을 하는데, 한 것은 틱틱틱 하면서 좀 우리한테 알려줘. 그렇죠. 알려줘. 소통 좀 해. 말 좀 해. 소통 좀 해. 그리고 내가 뭐 정치적 문제 이런 거 우리 국민들한테 사과 좀 해. 이런 부분에 대한 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총선 왜 졌다고 생각합니까? 다 저 탓입니다. 탓이 뭡니까? 소통 안 해서. 그리고 경제, 민생 제대로 안 한 거. 그래서 앞으로 경제, 민생, 정말 기업 챙기는 것보다 민생을 더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소통 정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야당과의 소통, 어떻게 국민과의 소통, 그 통로로서의 어떤 그 기자회견, 기자들과의 소통, 그런 부분을 약속했기 때문에 정말 그 오늘의 어떤 결심, 정말 잘하고 싶은 결심을 실천해 나간다고 하면은 뭐 20% 후반에 뭐 어떤 지지율이 있다고 하지만 그 부분도 30% 중반 나아가 네. 40%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장밋빛 전망을 장밋피는 5월 초에 한번 해봤습니다. 저 오늘 저런 얘기 안 하셔가지고 다행이었다. 자꾸 문재인 정부 얘기를 하는데요. 문재인 정부 심판한 거죠, 국민들. 저 동의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뭐 소득주도 성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동산 정책 비판받을 소지 되게 많죠. 결과가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윤 대통령 뽑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제대로 민생 살리라는 의미잖아요. 윤 대통령이 유능했습니까? 이제는 윤 대통령이 유능하지 않았다는 거 국민들이 질책한 거예요. 이번에 회초리 든 거는요, 윤 대통령이 독불장군처럼 자꾸 행세하고 국민들 삶을 좀 더 살뜰하게 챙겨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한국 경제 봐봐요. 작년 내내 상조하고 얘기하면서 내내 국민들한테 희망 고문했어요. 물가 문제, 오늘 대통령 깜짝 놀랐어요. 집권부터 제일 국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물가 관리를 했다는데, 물가 아니 이거 뭐야 지금 그러면은. 그렇게 관리를 했는데도 이 지경이라 그러면은 능력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국민들은 유능하길 바라는 거예요. 저는 민주당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봐요. 민주당도 지금 의회에 이렇게 다수당을 가져갔으면 국민들이 유능한 민주당이 되길 바랄 걸 거예요.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마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있지만 그렇게 싸울 때 싸우더라도 앞으로 여러 가지 큰 비전을 갖고 민주당도 수권 정당으로서 유능한 모습을 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던지는 메시지는 전 똑같다고 생각해요. 윤 대통령 유능해져야 해요. 근데 대통령이 유능하지 않다고 국민들이 자꾸 인식하는 문제들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소통 문제도 그거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일 거고, 자신의 배우자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최상병 문제나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저는 솔직하게 이번에 윤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 그냥 톡 털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생각해.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랬으면 이제 다른 거는 다 아무 문제 없는데 네. 그냥 툭 털고 민생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몇 점 도와주시오. 주셨을 거예요? 네? 그럼 몇 점? 그러면 90점 정도. 왜냐하면 그거는 민주당 진영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수 진영에서도 하다못해 해병대원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도 이건 좀 납득이 잘 안 돼. 사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로 연결되는 측면이 있는데 법리적이고 논리적인 얘기를 떠나서 대통령이 한번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아까 법리 적용도 쉽지 않다며요. 특검으로 가가지고 이거 적용이 쉽지 않네요. 그럼 국민들이 그래 특검까지 갔으니까 자 이제 이런 거 넘어갑시다 이렇게 할 텐데 자꾸 뭔가 안 하고 버티는 느낌이 드니까 자꾸 의혹이 커지거나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야기에 넘어갈 텐데요. 한 가지만 저도 첨언을 붙이자면 참 공수처 만드는 것도 돈이고 특검 운영하는 것도 돈인데. 특검 이번에 했을 때 제가 다 찾아봤어요. 1년 동안 하는 것만 해서 80억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여기도 돈, 저기도 돈, 여기 마음에 안 들면 또 이거 참. 특검 하라고 하는 사람들 돈 좀 내시라고. 알겠습니다. 자, 오후 2시에요.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있었고요. 드디어 결정이 됐습니다. 누가 됐죠? 추경호 의원이 예상대로 됐어요. 좀 될 거라고 생각했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다 70%예요. 네. 그렇죠? 압도적이었습니다. 네.
당선인 108명이 참석한 가운데, 8명 가운데 102명이 참석했다고 하고요. 네. 아유, 이종배 의원이 21표, 네. 송석준 의원이 11표. 근데 추경호 의원이 70표를 얻었다 그래요. 압도적 과반을 얻어서 네. 그냥 결선 투표 없이 승리가 확정됐다고 합니다. 이 정도가 이렇게 기울어졌으니까 하다못해 저도 뭐 당연히 추경호 의원이 되겠지 네, 이렇게 맞아요. 생각했던 거죠. 두 분 역시 네. 뭐 두 분 같은 답을 주셨어요. 네. 녹화 시작 아니 지금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보시나요? 결국 이분들이 공통점은 행정고시 출신 관료, 잘 나갔던 관료들이고, 지역적으로는 아주 참 재밌더라고요. 네. 송석준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이천이니까 이천, 네. 그 수도권, 네. 또, 이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충주니까, 우리 중부 내륙 지역, 그리고 또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대구니까, 영남, 또 충청, 경기. 야, 이게 참, 이렇게 나오기도 참 쉽지 않았을 텐데, 아시다시피 이번 108석 중에 과반을 훌쩍 넘는 제가 기억하기에 68석, 70석 정도가 영남 지역에서 TK, PK 지역에서 아무래도 당선된 분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지역적인 호소 이런 부분이 추경호 의원이 유리한 점이 있고 특히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국회의원으로 인식하는 분도 있겠지만 부총리, 경제부총리. 경제부총리로 아마 인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그만큼 윤석열의 초대 경제 책사로서의 어떤 이번 정권 운영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과의 어떤 그 쿵짝 서로의 어떤 합이 잘 맞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경제통으로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경제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분이고 이제 거기다가 그 국회에서 3선 의원까지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단순히 어떤 DK, PK의 어떤 대표라는 것을 넘어서 지금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총선이 왜 졌습니까? 했으니까 문제는 경제다라고 윤 대통령이 얘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세 분 다 공통적으로 앞으로 당을 어떻게 끌고 가겠습니까? 했을 때 공통적인 키워드가 민생정당이었었습니다. 그 민생정당을 누가 가장 잘할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은 108명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108번 할 필요도 없이 그냥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럼 추경호도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네. 제가 이게 여야가 뒤바뀌는 걸 계속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그러면서 이제 야당 성향의 패널로 분류되기도 하고 여당 성향의 패널로 분류되잖아요. 에이, 말도 안 돼. 왜냐면 정권이 바뀌니까. 정권이 바뀌었어. 민주당 성향으로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니까 네. 왔다 갔다 하는 죄송합니다.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상대편의 얘기를 많이 이제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진행을 오래 하셨으니까. 예. 그러니까 들었을 때 나중에 가가지고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쓴소리를 할 때는 해야 되겠다. 꼭 안 될 때는 반드시 쓴소리를 해야 되겠다. 네. 이런 마음들을 늘 사실은 갖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총선 기간 중에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경제 투표 현상이 나타나면 그냥 끝난 선거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권 성향의 패널 중에 그런 것들을 얘기하거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런 걸 진짜 심각하다고 미리부터 경고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들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들을 다시 맞습니다. 하는데 네. 나중에 입장이 바뀌어도 저는 또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제 스스로 해야 되겠다 다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추경호 의원한테 그런 막중한 책임이 부여되는 건 맞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윤 대통령하고 호흡을 좀 맞춰주길 기대하는 의원들의 마음이 모아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는데 다만 이제 우려되는 점은 그거예요. 그 조선일보가 썼었나? 그 기억 하도 신문을 열심히 봐가지고 자꾸 헷갈리는데 너무 많이 보셔서. 매일매일 그걸 보면서 분석하는 작업도 하고 있기도 하고 네. 있는데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서울에 와가지고 막 국회에 있다가 국민의힘 이렇게 하면 안 돼. 수도권 여론은 이렇고 이러다가 대구만 내려가면 마음이 싹 달라진다는 거예요. 또 강성 지지자들 보면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제 고향이 이렇게. 대구잖아요. 대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 그 구에 따라 다르잖아요. 구가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지만 꼭 구에 따라 다르다기보다 사실 저는 초중고등학교 다 대구에서 나왔고 사실 예전에 김부겸 의원이 대구에서도 당선될 정도란 그러네요. 말이에요. 네. 그게 심지어 수성구 쉽게 말하면 서울의 집에는 강남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대구 가면은 마음이 싹 바뀐다.
보셨습니까? 아니, 그렇지 아니, 않아요. 왜 저한테 반박을 해요? 너무 일방적으로 얘기하시니까. 아니, 저한테 반박을 해. 그거 그대로 인용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제가 거예요. 추 의원님한테 그 카톡 칠게요. 그러지 마시라고. 이번에 국회로 보냈어야 돼. 왜 여기 패널에 와가지고 그래, 진짜. 우리 여의도 가까워요. 아, 근데 잠깐만. 근데 그렇게 왜 제 일을 예를 들었냐면은, 영남은 영남에 자꾸 갇히는 일이 그렇긴 발생할 해요. 수 예,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꺼내려고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비영남의 후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거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득표율이 5% 남짓, 5.4% 정도 차이 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수도권은 10% 넘게 득표율 차가 발생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 여론은 점점점 국민의힘하고 멀어지고 있다고 평가를 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면 원내대표를 이런 식으로 뽑아놓으면 대통령하고 호흡을 강조하거나 국민의힘을 지탱하는 힘은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이제 당대표 선거가 물론 남아있기는 하지만 자꾸 갇히게 되려고 하는 속성이 생길 수 있다. 그런 거에서 어떻게 벗어날 건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제 심각하게 고민하고 추경호 새 원내대표가 무조건 야당하고 우리도 싸우고 너도 싸우고 싸워서 끝까지 갈 거야 막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야당하고 좀 더 가깝게 대통령도 가겠다고 하잖아요. 더 많이 소통하려고 하고 좀 유연하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대통령 눈치만 보지 않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진심이실 겁니다. 충언을 주셨고요.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워낙에 경제통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고 그러면 이번 정권에서는 그 우리가 이번에 정말 경제를 신경 쓰고 있어라는 이미지를 더 확고히 하려면 국무총리도 뭔가 경제통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오늘 대통령 발언 보니까 국무총리 금방 뭐 바꿀 것 같지는 않던데요. 한참 좀 급하게 하지는 않겠다. 네. 이렇게 속도 조절론이 조금 일단 나온 것 같아요.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네. 뭐 사표 내신 한 총리를 계속 둘 수는 없잖아요. 물론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정호원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 사표 냈었는데 정말 안대희, 문창극 패스해서 버린 거 얼떨결에 최장수가 돼버리셨는데 제가 사실은 정호원 총리님 같은 경우에 제가 같은 러펌에서 그 어르신을 모셨기 때문에 총리님일 때도 제가 대변인으로 총리 공간에 가서 만났을 때 그러시더라고요. 국무총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여쭤봤더니만 뭐 1인 지하 만인 지상이라고 하잖아요. 대통령 미치지만 모든 국민 위다라고 하는데 뭐 1인 지하 만인 지우 모든 국민들의 근심 걱정을 다 받아들여야 하는 자리다. 그만큼 사실 중요한 자리입니다. 뭐 그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영수회담 막후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어떤 뭐 그 진실인지 여부를 떠나서 그분들의 말씀에 따르면은 윤 대통령께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 그 국무총리 추천 이런 부분도 안 그래도 그 여쭤보려고 했는데 약간 그 이야기가 나온 바람에 좀 비선 이야기가 나온 바람에 국무총리 인선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발표를 한 것도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느낌도 사실 살짝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적 없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도 본인 입으로 그런 적 없다라고 하지만 이쪽에서는 함상도 원장, 이쪽에서는 이명박 위원장이 각자 자신들이 역할을 했다라는 거였는데요. 그런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정치에는 금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굳이 깊이 계속 묻고 갈 이유도 없고 그 두 교수님도 아마 이번 아차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긴 너무 노골적으로 너무 많이 가버린 게 있는데 한국일보에 직접 인터뷰를 나오셨는데요. 그거는 정말 정치도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만약에 그런 걸 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 비밀 유지 각서 이런 부분을 쓰고 그런 일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고 어쨌든 지금은 마치 이때가 지금 여소야대가 되면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여소야대 언제였습니까? 2000년대 초반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된 상태에서 거국내각 진짜 대통령 못 해먹겠다 이런 얘기도 할 만큼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번에 결국 그게 안 됐고 당 내에서 이제 분란이 일으켜서 그 당시에는 당이 쪼개지는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일 같은 경우에도 보수가 상당히 보수 지지자들이 굉장히 사실은 열받죠.
열 받잖아요. 조금 더 센 표현이 나올 줄 알고 예, 긴장했습니다만은 제가 많이 사실 시간이 하다가 수위 조절했습니다. 뭐 요즘 말로 빡친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사실은. 됩니다. 네. 그런데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여당의 대표, 점이지대가 어떻게 보면 그 지금 뭐 리더십이 교체하는 과정에 있어서 골프회동 그런 얘기가 나온 거에 대한 어쨌든 것이죠. 예. 내부적으로 당과의 어떤 협의를 거친 다음에 그런 부분이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가는,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오케이 하는 그런 어떤 물밑에 쿵짝 조율이 있었으면은 이 정도의 어떤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견해가 안 네. 나왔을 텐데, 어쨌든 지금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중도 좌파 측에서도 공격을 받고, 네. 이제 보수 측에서도 이 상당 부분 그 화가 나서 집토끼도 지금 이 탈당 산토끼 이야기까지 되려고 하는 나옵니다. 이런 상황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떤 그 인터뷰를 하면서 집토끼의 마음을 다독이는 그런 어떤 메시지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말씀을 미리 직접 뭐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향후에는 앞으로는 또 소통을 단순히 이제 민주당과의 소통뿐만 아니고 이 집토끼들, 네. 보수 우파에 대한 어떤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메시지도 조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심평 변호사 표현에 따르면은 그 이재명 대표의 측근 중에 측근과 대화를 했는데 90%는 뻥이 되더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물론 전문이긴 합니다만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부인한 거, 그 비싼 네네. 의혹에 대해서 부인한 거라 봐도 무방할까요? 이게 굉장히 미묘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일종의 야당 대표하고 대통령이 거래를 자꾸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 이재명 대표한테도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두 사람이 비선 역할을 했다 그러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와가지고 두 사람이 인터뷰하듯이 이게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넥타이 있는 색깔까지 건데, 맞췄어요. 이분들이 정치 감이 떨어져가지고 저러나? 그죠? 감이 떨어진 거지. 아니, 만약에 진짜 관심이- 비선 역할을 했으면은. 원장님 아는 스타일 분들은 말씀이 그럴 뿐이다. 그러니까 관심을 사람을 잘못 본 거지. 너무 예. 하신다는 거에 관심을. 그러니까 그걸 뭐 누가 나서가지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감 떨어지는 일을 한 거고요, 두 사람이. 근데 왜냐면 그 이전에 사실 비선 논란이 한번 불거졌기 때문에 또 비선이야? 아니 그 밑에 참모들 다 두고 두 사람을 따로 메신저를 동원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어. 참모가 나가지고 그냥 야당의 대표실에 연락만 하면 될 거를. 아니 이재명 대표 번호 새로 불러줬더니 저장돼 있네 그랬다며. 이재명 후보. 이렇게 있더라며. 전화번호도. 뭘 그걸 해요. 그러니까 이게 뒤에서 뭔가가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뭐 이재명 대표한테 총리 추천도 받는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그러는데, 보수 입장에서 바라보면 대통령이 진짜 뭐 하자는 거야? 우리 배신하겠다는 거야? 뭐야? 탈당해.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 진보 쪽에서 바라보면 이재명 대표 대통령하고 뒷거래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만한 상황이 벌어지는 강성 지지자들이 거예요. 보면 또 그 역시 열받죠. 네. 뭔가 나가는 거.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매우 부적절하고, 이런 네. 일들이 나오는 거는 뭐 이재명 대표한테도 불리한 문제지만 윤 대통령한테 특히 마이너스가 될 거다. 네. 관리를 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총리 얘기 나왔잖아요. 총리 얘기 나오다가 또 여기까지 얘기가 흘러와 버렸는데, 이재명 대표한테 총리 추천해달라고 하면 안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지난번에 영수회담 할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국정기조 전환이 먼저예요. 얘기하면서 그냥 얘기를 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리 추천 문제를 얘기를 꺼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총리를 추천하는 거는 단순히 총리 한 명을 추천하는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아까 이제 연립정부, 거국내각 이렇게 연결되는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DJP 연대에서 JP한테 총리를 주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민주당이 리스크를 안 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하려면 윤 대통령이 진짜 확 내려놔야 돼, 자기를. 네. 윤 대통령 오늘 기자회견에서 봤지만 그럴 의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총리 한 명을 추천하고 안 하는 건 별 중요한 건 아니고, 네. 어찌됐든 제대로 된 총리 하나 잘 만들어서 윤 대통령이 누구든 뭐 인선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저 국정 잘 챙겼으면 좋겠다, 이런 그냥 평범한 소시민으로서 바람만 제 이야기할게요.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토론이 너무 재밌어갖고 사실 5시를 훌쩍 넘겼습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구독자분 질문을 한 분만 받으려고 네. 합니다. 라우라 님이 질문 주셨네요. 이번 기자회견 지지율 반등에 도움이 될까요? 조금 반등하는 현상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몇 프로? 아까 이제 80점만 얘기하셨지만, 네. 그동안에 한결같이 보수신문이나 언론의 반응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윤 대통령도 뭐 반응 보고 있는 것 같던데, 한결같은 얘기가
이번에 대통령이 만약에 기자회견 제대로 소통 안 하고 지난번에 뭐 담화 발표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끝나. 그냥 마음을 완전 국민들이 닫아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아직은 더 떨어지지는 않고 있는데 이번에 똑같이 그렇게 지난번처럼 기자회견을 했더라면 아마 지지율 제가 생각할 때는 갤럽 기준으로 얘기하면 10%대까지 떨어질 아이고. 가능성이 있었다고 봐요. 근데 오늘 그래도 그나마 대통령이 굉장히 유하고 부드러운 모습 보여주려고 뭔가 노력을 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을 수 있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선거를 하다 보면 제일 좋은 표가 뭔지 들어보셨어요? 동정표래요. 대통령 얼굴이 반쪽이 됐더라고요. 지난 선거에서 좀 그렇게 하지. 동정표 좀 어져보지. 아유, 정말. 네, 그런 걸 보면서, 네. 동정표가 조금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 조강지처에 대해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하시면서 사과한다. 현명치 못한 어떤 처신에 대해서 사과한다. 아마 일부 그 언론 같은 경우에는 내일, 첫 헤드라인이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 정도로 어떤 임팩트가 있었던 한 줄을 꼽으라면 그 부분이다라고 하면 그동안의 어떤 총선 이후에 어떤 얼굴에 나타난 대통령의 고뇌, 그에 대한 약간의 동정심 뭐 이런 부분과 함께 어떤 윤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수사지만 어쨌든 사과한다 그런 발언은 적어도 중도층에 있었던 분들의 마음은 조금 심쿵까지는 아니지만 예, 그래도 예, 약간 진동은 있었을 그 거예요. 얘기 안 했는데 제2부속실 설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했네요. 네? 갑자기 질문을 안 했어. 질문을 안 했어. 우리가 기자들이 철저한 문제야. 변론주의 물어야 어? 아, 그렇구나. 변론주의가 직권이 아니군요. 알겠습니다. 네. 아니요. 다시 말씀 아니요, 알겠습니다. 네. 뭐 아직 끝까지 반론하면 안 되잖아. 피곤해. 지는 것이 있는 그 이기는 것이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오늘 토크 너무 즐거웠고요. 나와주신 최진영 변호사님 그리고 늘 저희 자리 지켜주고 계시는 김성환 평론가님 두 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